자,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 꼭대기에 보니까 환매가 나왔어요. 환매라고 하는 것은 팔았다가 다시 도로 사오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요 매도인이 부동산을 판 거는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요 을 쪽에서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을 나한테 다 넘기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찾아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형식을 빌려갖고 매매 형식으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매 형식을 빌렸지만 여기다 계약서에다가 내가 돈이 준비가 되면 도로 사가겠다라고 하는 환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형식이지만 환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기 등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환매권 등기를 같이 걸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기 등기는 이건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이후에 동시에 하지 않고 이후에 했다 이거죠. 이후에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재매매 예약으로 가게 됩니다. 뭐로 간다고요?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으로 가요. 그래서 환매권 등기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되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계약도 같이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환매권 등기와 환매 계약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5년 이내에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환매권 등기 3년으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법에서 5년을 초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2년 여유가 있네. 그러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등기해 놓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연장 안 돼요. 연장이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연장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기간, 이 주어진 기간이 만약에 3년이라고 주어졌으면 3년 안에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환매권 행사를 할 때 환매 비용, 환매 비용은 매매 대금과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으로 합니다. 아까 매매 비용은 계약 비용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매매 비용이 계약 비용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를 들면 감정평가 비용, 측량비,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이건 3억이잖아요. 요거 뭐라고요? 3억. 그 다음에 요 매매 비용은 계약서 작성 비용이니까 한 2천만 원쯤 됐다 치세요. 합해서 3억 2천입니다. 요게 환매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환매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면 다시 이 소유권과 관련된 거 이것이 다시 백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3억에 대한 이자와 그다음에 요 매수인이 부동산 요 부동산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가서 과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과실은 천연 과실도 있을 수 있고 법정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과실과 이자는 상계 처리를 합니다.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상계 처리라니까 서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계 처리를 해버립니다.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환매 비용은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을 한다.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을 한다. 그래서 매매 대금은 3억이고 매매 비용, 계약 비용은 2천이다. 이렇게 했는데 특약으로 환매 비용은 5억으로 한다.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상에서는 환매 비용은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으로 하지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특약으로 5억 정하였으면 3년 뒤에 찾아갈 때는 얼마 주고 찾아가야 된다고요? 5억을 주고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개 합쳐봐야 3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5억으로 해놨으면 5억을 줘야만이 이걸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대지였다라고 해볼게요. 나대지. 자, 나대지라고 하는 말은 그 토지 위에 지목은 된데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없다. 그러면 나대지를 지금 매매 형식을 빌려서 지금 계약을 해서 매수인한테 넘겼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를 해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나대지를 갖다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매수인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네.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을이 신축을 했어요. 이렇게 신축을 했을 때 환매권 행사를 해서 찾아오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토지는 찾아오니까 갑의 거고 건물은 을이 졌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됐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거 법정지상권 관법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대지 상태에서는 법정지상권 관법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나대지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누구 거야 돼요? 동일인. 근데 넘어갈 때 뭐만 넘어갔어요? 토지만 넘어가죠. 나대지 상태 넘어갔으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이후에 지었으니까 이것은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대지라고 딱 주는 순간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봅시다.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매일 정리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05번 보겠습니다. 05번. 네. 자, 볼까요? 05번.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뭐가 들었을까요? 1번 틀렸죠.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건물이 나대지 박스, 나대지의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나 나대지 상태에서는 법정지상권이든 관법지든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나대지란 말이 주어지게 되면 그 뒤에 법정지상권 관법지 발생 안 하니까 문제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변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문제 풀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 전체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대지란 말이 나온 상태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민법 전체가 다 똑같이 법정지상권 관법지는 발생 안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도끼로 장작을 뽀개도 빡 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써먹으시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에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 박스, 매매 대금과 매수인 부담한 매매 비용. 여기입니다. 환매 비용은 뭐하고 뭐라고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다. 매매 대금은 3억이고 매매 비용은 2천만 원. 아까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중개 수수료와 그다음에 계약 작성 비용 이거에서 2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 환매 대금이 되겠고 세 번째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5년을 뭐 한다고요? 초과할 수 없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3년으로 했다.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3년 계약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된다. 여기 보세요. 지금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붙은 무슨 계약도 했어요? 환매 계약도 동시에 했네요. 매매 형식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파니까 매매 계약도 하면서 동시에 무슨 계약했다고요? 환매 계약. 아울러 넘어가면서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못 됐어요? 환매권 등기도 동시에입니다. 이거 동시에 환매 계약 동시 등기도 동시에 이러는데 동시에 안 하면 이것은 재매매 계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환매 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 안에 환매 대금을 환매 비용을 제공하지 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자, 저기 보충 자료를 한번 볼게요. 보충 자료와 관련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거기는 교환을 해야 되겠네. 요거 말로 하나를 더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아직은 지금 을한테 소유권이 지금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을이 지금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 토지를 매매로 병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매권이 붙어 있는 것을 매매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토지에 그대로 환매권이 붙어서 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병의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직권으로 말소가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환매권 등기 있는 거는 잘 사가면 안 되겠죠. 불안하네.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3년 안에 이 돈이 마련 안 되면 못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거고 3년 안에 이 돈 안 찾아가면 이 사람께 되는 거고 찾아가면 이 사람 권리는 직권으로 다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환매권 가지고 도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위험한 가등기하고 달라서 이거는 환매권은 조금 위험한 도박이야. 이거는 좀 보시고 자 이제 교환으로 가겠습니다. 교환. 잠깐만 저기 501페이지 쪽에 거기 예제가 하나 있네요. 501페이지 쪽에 예제가 있어서 그거 하나 보는데 거기 해설과 답을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유하는 환매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 봅니다. 환매권이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환매권 등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등기와 환매권 등기는 부기 등기를 통해서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이유하게 되면 뭐 된다고요? 재매매 계약. 마찬가지로 여기 매매 형식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환매 계약도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에. 두 개가 다 동시에 해서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이 동시에 등기가 넘어갈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 등기도 동시에. 그래서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동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이번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된다. 아까 요거 환매 계약은 뭐가 동시에 된다고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된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 3번도 잘 안 보던 거라 또 놓치는 사람 나온다.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할 때는 5년을 한다. 7년으로 정했으면은 지금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7년으로 정하면 무효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효가 아니라 5년으로 뭐 한다? 단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 그래갖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으로 단축한다고요? 5년. 자,
그래서 이렇게 7년으로 정하면 무효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7년으로 정하면 무효가 아니라 5년으로 단축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의 시험 문제가 지상권에서 나오게 돼요. 지상권에서 경관 건축물을 20년으로 정한 경우는 그 계약은 무효다. 자,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다? 20년 계약하면 자동으로 30년으로 가는 거지. 그게 20년 계약했다고 무효가 되지 않아요. 지금 7년 계약했다고 무효가 되지 않아요. 몇 년으로 단축하면 되니까? 5년. 지상권에서 경관 건축물을 20년 계약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몇 년으로 넘어간다? 30년. 최단 기간 보장되는 거하고 똑같은 법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7년 계약했다 그래서 무효다 그러면 안 됩니다. 5년으로 단축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입니다.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나대지가 나왔어요. 그런 거 눈으로 보지 말아야 돼. 바로 박스를 쳐야 돼. 나대지. 눈으로 읽으면 실수예요. 나대지의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적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대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상관없어 나와. 파때 불문하고 나대지가 등장하면 법정 지상권이나 관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대지 상태에서는 법정 지상권, 관법지 아무것도 발생 안 해요. 5번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여기 봅니다. 매매 비용이라는 게 계약 비용을 말하는 거죠. 예. 매매 비용. 그래서 아까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 수수료 이게 매매 비용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502페이지에 교환으로 갑니다. 교환.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와 어떤 사람이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데 토지는 3억짜리라고 하고 토지는 3억짜리.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싸다 그럴라. 토지는 5억짜리고 건물은 7억짜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교환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교환 계약. 자, 이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고민하지 마, 제발. 이거는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승낙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서로 주고받고 등기를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꾸자. 니캉 내캉 바꾸자. 됐나? 됐다. 그럼 바로 성립하는 거야. 낙성 승낙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구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은.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 그 다음에 요거 유상 계약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갑의 토지라는 재산권이 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의 건물의 재산권이 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계약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갑은 토지 넘겨야 되고, 을은 건물 넘겨야 되니까 양쪽 다 의무가 있으니까 등기 이전 의무와 부동산 넘겨준 의무가 있으니까 양쪽 다 의무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라고요? 쌍무계약이에요. 분료식 계약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특별한 방식이 없으니까 분료식이 됩니다. 자, 쌍무계약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동시행 항변권 발생하는 거 맞아요.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 자신이 없구나. 맞다. 다 맞아, 다.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서 여기서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 담보책임.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주르륵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토지가 5억인데 건물이 7억이면 2억의 차가 발생하죠? 2억의 차에 대해서 1억만 지금 2억의 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억만 주고 1억을 현금 주고 그냥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현금 주기로 한 걸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보충금.
이걸 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시 한번 보증금 뭐가 준용된다고요? 매매에 관한 규정 이게 지금 준용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 1억을 안 주게 되면 이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 계약에서 이거 잔금 안 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갑은 토지에 대한 하자 책임져야 되고 을은 건물에 대한 하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담보 책임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양쪽 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네 토지 얼마고 네 건물 얼마고 했는데 그러다가 내는 모른대 그러면서 가격을 안 알려줬다. 묵비했다. 또는 네 토지 얼마고 네 건물 얼마고 했더니 내 건물 10억이래. 그러면서 허위고지했습니다. 그래서 묵비하거나 허위고지하게 되면 이것은 기망으로 간다 안 간다? 잘 돼 있어. 좋았어. 기망으로 가지 않는다. 좋았어. 그래서 허위고지하거나 묵비 안 알려줌. 내는 모른대.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기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뭐 대충 그 정도 본 상태에서 프린트물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냐면 보충 교환이죠. 교환이니까 자 보충 자료 거기 05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05번 환매와 교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번호로 할까요? 뭐가 틀렸다? 5번 틀렸네요. 1번에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자, 7번 보세요. 환매 기간을 3년으로 환매 기간을 정하면서 환매를 3년으로 정했는데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정하고 난 다음에 환매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상 5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정한 다음에 5년 초과하지 말라니까 2년의 여유가 있네. 2년 더 연장합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딱 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5년이면 5년 딱 정해야지. 3년 정하고 난 다음에 법에서 5년이라 그랬으니까 2년 여유 있네. 더 연장합시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여기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준용된다고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거 맞아요. 자, 아까 유상계약에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여기 봐. 유상계약 뭐가 발생한다?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담보 책임. 그래서 이런 거 짝지어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유상계약에서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여기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계약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 되겠고 동시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계약은 교환 계약이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대가로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식도 이거 금전 이외의 상이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교환은 뭐 이외면 다 된다고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은 다 교환 계약이 돼요. 금전만 빼고는 다 교환할 수 있어요. 금전은 안 돼. 교환 계약에서 뭐는 안 된다고요? 금전은 안 돼. 금전만 빼고는 다 돼.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502페이지에 조문을 하나 볼게요. 502페이지 맨 꼭대기 조문에 596조 조문입니다. 교환의 의의 보니까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뭐라고 됐나요? 이외. 금전은 교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함으로써 약정하니까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약정만 하면 바로 성립이 되는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뭐만 빼면 다 된다고요? 금전만 빼면 나머지 재산권은 다 돼요. 주식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식도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아니구나. 공법 5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한 경우에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청을 상해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지금 100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 거래를 1000평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1000평 거래한 걸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수량지정 매매. 뭐라고요? 수량지정 매매입니다. 수량지정 매매인데, 이게 850평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부족해서 150평이 부족하더라. 이 150평 부족한 것은 원시적 불능, 불능을 이렇게 주장했다. 원시적 불능을 주장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해버리면 뭐가 돼버리냐면 무효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 850평이 건너오지를 않게 돼요. 계약 자체가 수량지정 매매 계약인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해버리면 850평이 건너오고 150평은 안 건너왔으니까 이건 대금감액으로 가면 돼. 뭐로 간다고요? 대금감액. 그러면 150평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순간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850평이 건너온다 안 건너온다? 안 건너와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지 못하고 뭘로 가야 된다고요? 대금감액. 일부 부족이기 때문에 150평이 부족한 건 일부 부족이기 때문에 이건 일부 불능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일부 불능. 일부 불능은 뭐로 간다? 대금감액. 대금감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임대차로 가볼게요. 503페이지에 임대차입니다. 봅시다. 임대차인데 자,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차가 토지도 임대차 할 수도 있고 건물도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두 개 다 가능해요. 문제는 이게 지금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 최장도 없어요. 최장 기간도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장에 관해서는 기간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 바람에 삭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있었어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최장 기간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20년 다. 그래서 최단, 최장 둘 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했다. 존속기간을 만약에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을 하면 되겠고.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는,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겠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거 해지를 갖다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임차인한테 했겠죠? 그럼 임차인이 해지 통고받고 6월이 경과되면은 임대차는 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그러면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받았겠죠. 임대인이 받고 1월이 이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만약에 이게 동산이다. 동산이면 여기에 대해서 5일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해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6.15 남북공동성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6.15 남북공동성명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인데 법정갱신,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묵시의 갱신이라 불러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다. 이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됐는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안 하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은 대법원 판례가 얼마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15일에서 30일이죠. 15일에서 30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자, 근데 하나가 좀 달라요. 다른 건 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됐으니까 월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다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갱신됐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임대차,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바뀐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면은 이제 임대인이 끝내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얼마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6월. 임차인이 나가겠습니다 하고 임대인에게 말하면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됐을 때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이 민법에서 통틀어서 4번 나옵니다. 다시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이 민법 통틀어서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자, 제가 부릅니다. 전세권,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4번이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이 4번 나오는데 이게 기간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4번 나오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기간이 다르다. 기간을 다르게 해놨어요. 기간이. 자,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전세권에서는 법정갱신이 어떤 경우에 발생해요? 6월에서 1월. 다시 한번. 전세권에서는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갱신 거절,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정갱신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얼마라고요? 6월에서 1월. 6월에서 1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쓰고 있는데 임대인이 그걸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입을 샷 다마서 가만히 입 닫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에 이의제기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을 보면 돼요. 여기가 조심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6월에서 2월이에요.
6월에서 2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조건 변경, 갱신 거절 이걸 통지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되긴 하는데 기간이 다르다. 6월에 주택임대차는 6월에서 얼마라고요? 2월. 전세권은 얼마라고요? 6월에서 1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는 6월에서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가임대차는 뭐라고요? 6월에서 1월. 여기에 대해서 상가 임대인이 조건 변경, 갱신 거절 통지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시작은 다 6월로 시작되죠? 다시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시작이 뭐라고요? 6월. 6월에서 1월, 6월에서 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시작이 6월이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됐다요? 기간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다. 요거 완전히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6월이라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끝나고 상당한 기간 내에 1월에 15일에 30일이죠. 요 사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되는 거니까 매우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를 콕 집어서 봐드릴게요. 요 임대차에 대해서 법정갱신된 거 페이지 혹시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 504페이지. 자, 504페이지 가운데 있네요. 거기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나왔습니다. 639조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형합행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 얼마라고요? 15일에서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635조가 뭘까? 이거 635조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게 635조예요.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러면 정함이 없는 임대차니까 바로 임대인은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 해지 통과하면 1월 이걸 적용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 635조를 적용한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쭉 정리를 했네요. 요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것도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안에만 발생합니다. 뭘 안 해야 된다고요? 차임, 월세입니다. 요걸 갖다가 지료, 이걸 얼마 연체 안 해야 된다고요? 2기입니다. 2기를 연체 안 해야만 발생하고, 이게 2기가 연체되면, 이거,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권리 의무를 충분히 지켰을 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쉬었다가 진행하는데 칠판 지우지 마세요.